안녕하세요. 향기가 있는 음악 4인 4색의 진행을 맡은 최정인입니다. 네, 여기는 정인과 토크, 정인 톡톡입니다. 너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거 아냐? 경주의 채부잣집 이야기 알고 있냐고. 허풍 좀 그만 떨어. 아이고 조심. 사람이 자빠져 있다. 조선 땅 경주라예 경주. 아 근데 여기가 어느 댁인가요? 경주 최부자 댁으로 최현식 선생님 댁입니다. 조선 국권 회복단을 창설, 비밀 독립 투쟁 조직을 결성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왔어? 배워주고 먹여주셨는데 이렇게 노자까지 챙겨주시니. 준상, 우리 총독부를 위해서 일을 해 주십시오. 형님, 이대 도광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곧 자금을 만들어 상해 보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우 최인을 추천했단 말이지. 아우가요? 소장료는 받지 말고 생산된 쌀을 다 주거라. 경술 상해 신분을 보내려고 하는데. 꿈 깨세요. 아, 자꾸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하십니까? 조선 국권회복회 단원들입니다. 오시느라고 고생들을 하셨습니다. 우리 집안의 가업은 유견 유군을 되새기며 나라가 있어야 백성이 있는 법. 야, 내 마음속에는 완이 도련님 뿐이야. 작은 도련님 은부탈하시고 내일쯤 한석을 앞서간다고? 내 한번 주선해 버리다. 뭐예? 와이아우가오. 안 되었습니다. 너는 뭐야?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요? 몇 년만 더 살았더라도 이 나라의 강복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사성에서 맡아 재정 지원을 좀 해주시면은. 그럼 최준 선생께서 이사를 맡아주시고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우리 대구대학을 영남의 최고대학으로 한번 키워봅시다. 네, 그럼 임원회의를 소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보셨죠? 지금 저희가 본 자료 화면이 마지막 부자 최준이라는 영화의 하이라이트를 보셨는데요. 오늘 초대 손님은 마지막 부자 최준의 감독님, 작가님, 배우님들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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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장태령 감독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와 작품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충무로 그다음에 여의도 방송가와 영화계에서 40년 동안 영화를 연출하거나 드라마를 연출해온 영화감독 장태령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연출하기 전에 월남 참전영화 영웅들의 눈물이라는 영화를 연출하고 있었는데 포항시에서 혹시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찬 얘기를 듣고 지금 이 영화의 극본을 하신 서일주 작가를 만나게 됐고 대한민국 사단법인 애국동지회 남인수 회장을 만나게 됐죠. 영화사 주식회사 KM스타의 이사장, 이렇게 네 사람이서 좌담을 하면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부터 한 100년 전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의 만석지기 최고의 부자인 최준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서일주 선생하고 장시간 논의 끝에 결국은 마지막 부자 최준이라는 영화가 오늘 탄생하게 됐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 시간이 온 것입니다.
저는 흥행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영화지만 사회 저편에 있는 약자들을 위한 영화, 즉 뜻과 이상이 맞고 훌륭하다 하는 작품은 장르에 관계없이 영화를 제작해온 충무로의 대표적인 감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동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 중에 서일주 작가에 대한 얘기가 나오셨는데 네, 작가분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안녕하세요. 예, 저는 사단법인 대한애국동지회 상임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한 4, 5년 전부터 어떻게 하면 이 이야기를 세계적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다 보니 정말 우연찬 그런 기회였지만 저에게는 하늘이 주신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장태령 감독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네, 이렇게요. 하늘에서 최준 선생님이 정말 우리 장태령 감독님을 저에게 보내주셨고 또 저와 함께 이 영화를 탄생을 하게 되었는데 또 여기에는 우리 독립운동의 그런 철학들 하신 운동가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사상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경주 최부자의 약 400년 부자의 대물림이 그 마지막 12대에 부자의 모든 전 재산을 국가가 어렵고 나라가 빼앗겼을 때 독립자금으로 다 기부를 하셨고 또 해방 이후에는 또 전 재산을 털어서 정말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사업의 모든 부분을 희산하시고 정말 빈손으로 오셨다가 빈손으로 가신 분이 바로 우리 최준 선생이십니다. 이 영화에 우리 정성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봐주시고 정말 잘 세계 전파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영화 최준에 출연하신 배우들을 만나봐야겠죠. 자, 최준의 최준 역할을 맡은 배우님입니다.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영화 마지막 부자 최준의 주인공 최준 역을 맡은 배우 이경영입니다. 공채 10기 탤런트로 연기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40년 동안 뭐 주말 드라마, 뭐 미니 시리즈, 뭐 여러 영화의 주인공을 많이 맡았었는데 이번 마지막 부자 최준의 최준 역이 제일 힘들었어요. 캐릭터를 창조해내는 것이. 근데도 열심히 했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관람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최준에는 좀 특이한 캐릭터가 한 명 등장을 하세요. 그러니까 현 시대 2022년도에 살던 사람이 조선시대, 최준 선생님이 살던 시대로 타임머신인가요? 뭔가를 어떻게든 거기에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인물이 있는데 이분이 작가라고 하십니다. 영수라는 인물인데요.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그 현실에도 없는 그 타임머신을 타고 간 존재, 바로 그 위대한 존재.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은 결국 거대 바위를 뚫고야 만다라는 깊은 신념으로 열심히 배우 생활하고 있는 배우 전지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많이 사건이 있었겠지만 그 독립자금을 전하는 중요한 배우 경수라는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지막 부자 최준에서 경수 역할을 맡은 배우 김경훈이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 시나리오를 받고 딱 느낀 건 제가 살면서 이 독립운동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면서 특히 영수와 함께 하면서 굉장히 도움도 많이 받고 가르침을 많이 받으면서 되게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는 어디나 이렇게 빛나고 아름다운 여배우가 꽂히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운 여배우 두 분이 여기 스튜디오 나오셨는데요. 이분은 특이하게 1인 2역을 하셨다고 합니다. 2022년도 현재 인물과 조선시대의 인물 어떤 분인지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영화 마지막 부자 최준에서 금랑과 미의 역할을 맡은 배우 윤라영입니다. 네,
금란과 미애라는 박수 쳐주시는 건가요? 네, 많이 쳐주세요. 네, 금란은요, 네, 과거 조선시대 인물이고요. 그 미애는 현대시대 인물이에요. 네, 그래서 금란과 미애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산만되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이번 영화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다는 말씀도 여기서 네, 이렇게 전하고 싶어요. 네. 네, 이거 촬영하면서 좀 힘든 것도 있고 좀 어려운 것도 있었는데 그래도 다들 너무 좋으시고 이러셔가지고 무사히 잘 촬영할 수 있었어요. 다 덕분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진짜. 네. 19살, 19세에서 20살 성인을 맞이한 여자 배우입니다. 네,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양선혜입니다. 저희 마지막 부자 최준에서 여미숙 역할을 맡았고요. 저는 최준 선생님 옆에서 최준 선생님을 보호하고 지켜서 조선 국권 회복단 단원으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 처음에 대본을 받고 이런 뜻깊은 영화에 같이 참여를 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저를 캐스팅해 주신 감독님한테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배우님들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좀 스페셜한 분이 한 분 계셔요. 굉장히 능력이 많으셔서 다방면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요. 한 분 더 배우님이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가겸 배우 신인 배우입니다. 서윤주입니다. 네, 어떻게 신인 배우가 되셨나요? 작가님께서요? 장태룡 감독님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화에 정말 체준의 둘도 없는 친구이죠. 안희재 역을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떠냐라는 제안을 받게 되었고, 저도 평소 또 안희재 선생을 또 두 분의 친구 관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그런 분인데 라는 생각에 이 영화에 또 배우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의 김구 주석에게 우리 백산 안희재 선생도 전 재산을 다 기부를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최준 선생의 자금을 정말 1원도 안 틀리게 백분 김구 주석에게 다 전달을 해드리는 역할이죠. 그리고 백산 안희재 선생은 정말 해방을 지켜보지 못하시고 고문으로 해방 2년 전에 추록하시자마자 3시간 만에 운명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스토리가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백산 안희재 역할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을 만드시면서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좋았던 것도 있고 보람된 것도 있지만 너무나 황당하거나 사건 사고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제 영화 감독 생활을 수십 년 해오면서 저와 잘 어울리고 콤비가 돼 있는 배우들이 몇 분 계세요. 네네. 그분 중에 이제 우리 이경영 씨는 저와는 한 30년 동안 이제 같이 호흡을 맞춰온 정말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탤런트죠. 그리고 과거에 주인공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작품에 구애 안 받고 본인이 꼭 해야겠다는 작품이라면 캐러에 관계없이 참 손잡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우직한, 중요한 얘기 나왔습니다. 캐러에 관계없이 작품을 위해서 뭐든 희생하시는 그렇죠. 분입니다. 네. 아주 우직한 동지고, 이 영화를 내가 꼭 만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첫 번째 동기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100년 전에 얼마나 그 일본 그 강점기 시대 우리 민족이 순환을 받았습니까? 한 90% 찍은 혼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혼. 영국 기자 베더리가 와서 일본 사람들이 그 잔혹한 그런 아주 행동을 보고 기사를 그대로 해외에 타전시킨 베데리의 일대기인데, 일제에 아주 잔혹한 무리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강점을 했어요. 그때에 우리 우리 드라마 이 영화에 나오지만은 참 최준 같은 분은 상해 임시정부의 재정을
반을 부담을 했습니다. 요즘에 러시아하고 또 뭐 싸움 붙은 나라 민족 있죠. 그 나라 사람들을 보면서 야, 정말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일제 강점기 시대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때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순환을 받고 그냥 억울하게 죽어가고 고문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이런 일들을 영화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나도 여기에 아주 굳은 결심을 했지만 우리 배우들도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는 편집하다 보니까 우리 그 역사적으로 유명한 우리 최준 선생의 옆을 그림자처럼 막 카메라 동선을 쫓아다니는 묘령의 여자가 있었어요. 또 어떤 여자는 옆에 손도 막 잡으려고 그러고. 인기가 많으셨네요. 최준이란 분이 상당히 훌륭한 분인데, 근데 그분은 카메라 동선을 아는 분 같아요. 연출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잘 찾아다니는지. 그래가지고 편집할 때 보니까 굉장히 비난받을 소재가 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자르느라고 우리 편집 감독은 일주일을 씨름을 했어요. 제가 그 촬영 동안에 약간 좀 몸이 아팠었어요. 몸이 아파가지고 상당히 거룩기 상태까지 갔었는데, 영화를 100% 훌륭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참 우리 영원한 동지 신승호 총괄 프로듀서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하고, 또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스태프들, 뭐 우리 미술 박흥렬, 동시녹음 박병렬, 그다음에 촬영 감독, 뭐니 해도 촬영 감독 정재승 감독, 그다음에 조명 전진승 감독, 이런 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정말 단결해가지고 영화를 무리 없이 100%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참 저예산 영화다 보니까 배우는 물론 스태프들 충분한 보상도 제대로 못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줬다는 거를 이 자리를 들어서 다시 한번 감독으로서 감사를 드리고, 몸을 막 아끼지 않고 영화 촬영에 임해주신 우리 배우들한테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격려차 오신 분들이 많아요. 모두 사람들이 그래요. 장태령 감독이 인덕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인덕보다도 정말로 우리 스태프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 영화를 마무리 짓는 모습에 감동한 분들에게 오셔서 도와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주인공 우리 최준 역을 맡은 이경영 씨, 그다음에 이 자리에는 오늘 저 스케줄 때문에 빠졌지만은 최준의 아버지 역할을 하신 최현식 선생 역할은 한태일 씨, 이런 분들한테도 정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께서 말씀하신 스태프분들, 배우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릴까요? 배우분들한테도 촬영하면서 에피소드나 자기 캐릭터에 대한 얘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영수라는 캐릭터가 현재에서 과거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시선으로 이 최준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수 전지학 배우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원 작가이신 서일주 작가님의 어떤 상상과 머릿속에 의해서 태어난 그런 인물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이 남자가 능력이 하도 못 돼서 그 여인한테도, 사랑하는 여인한테도 버림을 받게 되고, 영화 작업을 하고 있는 시나리오 작가입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어서인지 채택이 안 되는 삼류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꼭 대단한 영화를 만들겠다는 그 집념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캐릭터인데, 저한테는 그 최준의 그 영화에서 그 영수라는 인물을 맡게 됐는데, 저는 그 최준 선생님을 우선 배우로서 그 역할을 접하면서도 그렇지만 좀 공부를 해야 되고,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그분이 현 시대에서, 현 세대에서 어떠한 삶의 영향들을 끼치셨는지를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이 노트가 제가 그때
이영수라는 인물을 촬영을 하면서 그 역할을 했을 때 항상 실제 그 촬영 장면에 들어가 있던 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 육연육훈인데요. 육연은 스스로 초연하게 지낸다. 그리고 남에게는 온화하게 대한다. 일이 없을 때는 맑게 지낸다. 유사시에는 용감하게 대처한다. 그 뜻을 얻었을 때는 담담하게 대처한다. 시리에 빠졌을 때는 태연하게 한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처신하는, 그래서 육연이라는 어떤 이제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육훈이라고 있는데, 이 육훈은 그 집안의, 가문의 집안을 다스리는 그 가훈이죠. 그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이제 감독님과 작가님과 또 최준 선생님의 이렇게 몇 마디 나온 그런 것들인데, 우선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 하지 마라. 그리고 만석 이상의 재산은 갖지 말되 가지게 되면 사회에 환원하라. 그리고 흉년기에는 땅을 늘리지 마라. 그리고 우리 집에 과객이 찾아오면 무조건 과객 신분 여하를 떠나서 후하게 대접하라. 그 주변 백내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게 하라. 그리고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비단 옷이 아니라 무명 옷을 입게 하라. 이런 가문의 가훈이 최준 선생님 바로 그 대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그 일대부터 시작된 가훈 교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실천하신 우리 대한민국에 정말 훌륭하신 분이 있다는 그 사실을, 이영수는 그 극중 인물이죠. 이영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분의 발자취를 탐구하고 탐험하며 쫓아가게 됩니다. 최준 선생님은 실존하셨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맡으실 때 굉장히 압박도 있으셨을 테고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제 이경영 배우님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대변인을 데리고 다니는 겁니다. 대변인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유견, 유군 열심히 배웠는데 다 얘기했어요. 저는 이제 대변인이 있으니까 대변인 말고 할 수 있는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그 마지막 부자 최준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배우는 이 장면을 어떻게 연기할까, 저 장면을 이 장면하고 바꿔보면 어떨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다시 또 정독을 하고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네네. 마지막 부자 최준의 일대기를 갖다가 좀 요약해놓은 책인데 그 책을 한 3번 읽었습니다. 계속. 연습기일은 많았습니다. 대본이 좀 일찍 나왔으니까. 한 달 이상 정도 공부를 한 것 같은데 촬영 전날까지도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근데 배우들은 그렇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인터넷에 잠깐 봤는데 리딩을 제일 못하는 배우가 누구일 것 같습니까? 우리 배우들 중에 유명한 배우들. 리딩을 하는 것은 대본 나오자마자 한 2, 3일 후에 뭐 전체 리딩을 하는 거거든요. 그 송강호라는 배우가 리딩을 제일 못하는 배우래요. 근데 촬영장에 나가서 레디 고 하면 제일 연기 잘하는 배우가 송강호 배우라고 합니다.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는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습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네. 연습을 적게 하면 제가 연기 되게 못합니다. 최준도 정말 1000번은 안 했어도 500번은 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그 때문에 막 고시 공부한다 그래요. 우리 와이프는. 뭐 고시 공부해. 근데 고시 공부보다 더한 거야 이거. 그죠? 네. 고시 공부는 뭐 막 몇백 명 합격하잖아요. 근데 여기 최준은 한 명 딱 합격한 겁니다. 이경영이 캐스팅된 거 아닙니까? 자, 이대로 박수 한번 쳐줘. 듣기로는 이제 고문을 당해서 멍석에 말려서 자기 집 마당에 주검으로 버려졌는데요. 어떤 선배님이 리얼해야 된다고 신고 있는 양말까지 벗기고 거기다 피분장까지 했는데 영상 결과물에 그 발이 안 나왔다고 합니다. 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네, 만나보겠습니다. 젊은 배우 김경훈입니다. 일단 촬영을 하면서 대본을 받을 때부터 가장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던 장면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아서 이제 주검이 돼서 돌아오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은 독립운동가들이 대변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무래도 더욱더 힘들고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날씨는 매우 추웠지만 오히려 그 덕분에 더 집중을 많이 할 수 있게 됐어요. 서대문 형무소에서 고문을 받을 때 그 차가운 마룻바닥을 우리 독립투사분들께서는 그 몇 년을 겪고 계속 고문을 받고 견디면서도 그 일제들에게 굴하지 않고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고 그리고 마지막에 주검이 돼서도 돌아가시는 그런 감정들을 제가 느끼면서 연기를 할 수 있었는데 나름대로 많이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그분들의 그런 톤이나 그런 것까지는 잘 담겨 있을지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담는다고는 담아봤는데 최대한 노력은 해봤지만 담을 수밖에 없었겠지. 그렇죠. 엔진하면 그 추운 바닥에서 계속 몇 번을 촬영을. 저 엔지가 좀 많이 나긴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상인을 타기하고 있다 보니까. 노출을 했답니다. 네. 완전 노출을 보게 됐죠. 네, 젊은 배우의 노출 보고 싶으십니까? 극장으로 오십시오.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고문을 받고 이제 주검이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도 역시나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또 어떤 배우분께서 리얼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양말을 벗기시고 이 피분장까지 하면서 저의 발의 감각이 다 사라질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에 발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도 독립운동을 하면서 주검으로라도 집에 돌아올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독립운동가 분들은 대부분 주검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많은데 경수라는 역할은 주검이 돼서라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으니까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독립운동가들을 대변할 수 있게 그 작품을 잘 써주신 그 작가님께 감사의 말씀을 또 드리고 싶네요. 네. 자, 이제 우리 여배우님들 얘기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1인 2역을 하면서 아마 약간의 또 걱정도 있었을 테고 나름 고충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도 말했지만 1인 2역으로 연기한 윤라영입니다. 네. 일단 너무 1인 2역 처음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영광스러운 역할 주셔가지고 일단 너무 감사해요. 진짜로 감사드려요. 네. 금란 역할을 영화관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가족에 대한 사랑도 있고요. 네. 짝사랑도 있고 그리고 TMI긴 한데 경수가 제 동생으로 나와요. 네. 네, 동생. 네, 이게 스포는 아니겠죠? 네. 네. 그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미의 역할은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랑을 하긴 해요. 하는데 사랑일까요? 네, 영화관에서 보세요. 네. 네,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죠? 바로 빠밤. 바로 빠밤방 누구죠? 여기 영수. 아. 네, 영수 배우님. 네, 저랑 이렇게 능력이 없어서 버림을 버리신 분이시군요. 버림이 강조되면 안 되고. 네네. 서로 사랑을 나누었던. 네, 나누었던. 이게 사랑. 그쵸, 사랑. 네, 영화를 사랑하세요. 네. 네. 영화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거듭난 우리 여배우님 그리고 독립운동을 도왔던 비중 있는 역할인데요.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미숙 역할 자체가 조선 국권 회복단 단원이었기 때문에 대본을 받으면서 어떻게 연기를 해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자료 같은 것도 많이 찾아보고 캐릭터를 어떻게 잡을까 많이 구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촬영할 땐 제가 미성년자 19살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더 어른스럽고 진지하게 보일까 노력도 많이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끝인가요? 네.
영화관에서 보면 되겠네. 네, 모든 건 영화관에서 확인하라고 여배우님들께서 이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나오는 지금 계속 영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이 영상을 먼저 받아서 좀 봤어요. 봤는데 이 영수란 캐릭터가 정말 특이하더라고요. 현재 시대에서는 능력이 없어서 여자친구한테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사랑은 나눴으나 끝끝내 성공하지 못했다. 그리고 조선시대에 갔을 때는 자기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계속 자기랑 연결이 될 것 같은 어떤 시그널을 계속 보내고 사랑하는 짝이 되는 상상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남동생이죠. 경수가 우리 누나는 그렇지 않다. 마음속에 채완 도련님만 갖고 있고 순수한 누나다. 상상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혼자 끊임없이 상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독립 자금을 같이 운반하는 과정에서 알 수 없으나 갑자기 여미숙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전 이해할 수가 없는데 두 분이 뭔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상황을 너무 진지하고 걱정되게 봤어요. 이 영수 캐릭터에 대해서 여자 배우로서 여자 캐릭터로서 한번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나눠보고 싶었어요. 네, 먼저 우리 여배우님들한테 얘기를 듣고 싶은데 1인 2역이시니까 두 번의 관계가 있으신 거예요. 그죠? 네, 본인의 입장에서 캐릭터로서 영수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주시겠어요? 참 그렇죠. 아유, 참 이런 시간이 왔네요. 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네. 금란으로 봤을 때 영수는요. 사실 영수가 경수랑도 이렇게 좀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영화를 보시면. 그래서 사실 뭐 금란 입장에서 영수는 굉장히 좀 그래도 사랑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 괜찮은 남자라는 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네, 그런데 현실에 현실의 미의 역할에서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영 아니야? 네, 이게 열정은 넘치는데 성과가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관계가 좀 이렇게 이어지기에는 살짝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영수가 미의 입장에서는 그닥 좋진 않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그럼 영수가 작가로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다면 아마도 이 관계는 이렇게 되지 이렇게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되지 네, 그렇답니다. 네. 싶어요. 영화관에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많이 시청 부탁드려요. 네. 어쩌다가 넘어가신 건가요? 원래는 여미숙이라는 캐릭터가 오히려 최준 선생님을 보호하고 이제 영수분을 이제 보호하는 역할이어야 하지만 이제 위험한 상황이나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마다 이제 제가 나서기보단 영수가 그때마다 나서서 일을 해결했던 그 모습이 아마도 여미숙의 마음을 이렇게 옮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했다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죠? 어떤 남자다운 모습을 보여주셨나요? 근데 그 전에 저 이제 오해를 받으면 안 돼요. 저는 사람두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현실에서도 그렇고 이 극중에서도 무조건 그냥 보이는 여자만 쫓아다니는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영수라는 캐릭터 그렇게 보이셨다는 거잖아요. 같은 대본인데 이렇게 여자랑 남자랑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 영수 어렸을 때 막 얘가 꼬셨잖아. 왜 그 얘기는 안 해요? 열심히 글 쓰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멋있다고 해가지고 밥 한 번 사주세요라고 했잖아. 결과론적인 거라 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런 여인이 결국은 이 남자가 당장 여기서 어떤 빛이 안 보이고 뭔가 성과가 현실에서 성과가 안 보이니까 발로 찬 여자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어쨌든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봤을 때 열정적인 인물인 건 맞지만 여자를 좋아하는 건 맞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예. 네, 옆에 우리 젊은 친구 경수 역할을 맡으신 젊은 친구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영수 캐릭터에 대해서 옆에 쫓아다니면서 보셨잖아요. 네. 누나를 막 이렇게 막 혼자서 막 사랑을 상상하시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니다, 우리 누나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그 저희 누나에 대해서 잘 네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서 항상 마음속에 이제 최완도련님만 있다고 저는 굳게 믿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걸 뒤집을 정도의 그 작품에 보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모습을 생각하면은 이분 뭔가 있다. 이분 뭔가 있다. 이 열정과 그런 걸 가지고 상상하는 그런 맞나요? 상상하는 그런 게 있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미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또 그 독립 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상해까지 같이 가지 같이 않습니까? 저희 셋이서 네. 그 모습들을 보면은 제가 여자라고 해도 그런 위기의 순간을 항상 그 재치 있게 그리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은 뭐 어느 정도 그렇게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이 영수의 매력이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럼 질문 있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본인도 옆에 남자로서 있었는데 왜 본인은 그런 모습을 안 보여줘서 마음이 이쪽으로 가게 했을까요? 저는 이제 경수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독립 자금을 운반하는 게 네. 첫 임무거든요. 네. 그 첫 임무에 대한 긴장감과 그리고 이걸 반드시 전달해야 된다는 그 임무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저겁니다. 네. 자기 임무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쳤죠. 근데 여자한테 뭔가 끼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전 이거 조금 그런데 자, 최준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강직한 최준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수에 대해서. 영수? 네, 영수.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우가 뭐 역사적인 인물을 하든 뭐 가상 인물을 하든 솔직히 한 70%는 그 사람의 매력이 보이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상대역 하는데 연극할 때도 그렇고 더블 캐스트 하는데 이 배우한테는 감정이 잘 잡히는데 이 배우할 때는 감정이 안 잡히는 배우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영화를 찍는데 상대 배우기 누가 딱 됐는데 너무 다행이다 이런 여배우가 있는 반면에 이거 큰일 났다 이런 있거든요. 호흡이 안 맞으면 그런 그 배우들의 특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영수라는 인물은 모든 캐릭터들을 다 소화하고 배우들하고 상대역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이 영수역을 맡은 전지학 배우가 표현한 매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전지학 배우의 눈을 보면요, 저는 이 사람은 배우의 눈을 가졌다. 저 사람은 배우가 아니다라는 걸 눈빛을 보고 알거든요. 근데 저랑 상대역 했을 때 이 친구는 배우구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수역을 아마 잘 표현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하면 저랑 촬영한 부분 외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은 그 눈빛으로 영수란 배역을 잘 표현할 것이라고 믿고 이 주인공 전지학 배우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잘 했을 거라고. 네, 아까 전지학 배우님은 전지학 배우님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영수 캐릭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수 캐릭터. 영수 캐릭터가 여자들한테 자꾸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호를 보내고 하는 그 시대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어느 배우가 하냐에 따라서 매력이 있어 보이고 어느 배우가 하냐에 따라서 아닌 거로 보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장태령 영화 감독님이 계시지만 이 캐릭터가 영수라는 캐릭터가 제가 읽어봤는데 저보다도 대사가 많아요. 네. 제가 뭐 한 70%를 한다면 100%가 있거든요. 저보다 30%가 많은데 솔직히 저는 예전에 이런 캐릭터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최준보다는요. 왜냐하면 최준이라는 캐릭터보다는 영수라는 캐릭터가 자유분방하게 연기를 할 수 있거든요. 최준은 틀에 박혀 있기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지만 충분히 자기의 매력을 다 발산할 수 있는 자유형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막 이거 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거보다는 최준이 중요하거든요. 또 뭐 영수 맡을 배역은 아니죠. 제가 나이가 60년. 근데 하면서 이 캐릭터에 대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느낌도 있었고 그러니까 도전해보고 싶은 캐릭터죠. 전지혁 배우가 잘했을 겁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작가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 영수 캐릭터를 만드신 거는 획기적이었으나 영수가 자꾸 이렇게 여자들과 엮이는 부분을 어떤 상상으로 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상상력은 아마 이 영화를 어떻게 풀어볼까라는 부분에서 시작이 됐을 겁니다. 네. 이거는 이 영화는 분명한 교육 영화인데 교육 영화에 따른 어떤 재미를 어떻게 추구해 볼까라는 부분에 현재에서는 정말 발로 차이는 역할을 하지만은 과거에서는 나 자신이 상대를 사랑할 줄 아는 또 챙길 줄 아는 그런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래야만 뭐 어떤 영화의 스토리가 좀 재미있게 전개되고 이 영화는 분명 교육 영화이기 때문에 정말 사랑과 또 독립운동에 관련된 그런 스토리가 한 곳에 담은 바로 영화가 마지막 부자 최준. 여기에는 유견, 집안을 다스리는 6가지 글, 그리고 육훈, 집안을 다스리는 가훈, 6가지의 가훈이 이 영화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다. 이 영화야말로 전 세계에 내보낸 우리의 사상이다라는 부분을 갖고 꼭 좀 관람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감독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출연 배우들하고 여배우 남배우 나오셔서 재미난 작가 선생님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많이 했죠. 우리 마지막 부자 최준은 열과 성의와 정심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작가분도 얘기를 하셨지만 이건 역사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우리 후손들이 알아야 할 그런 중요한 내용이고, 지금 솔직한 얘기 잘하는 우리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선조들이 얼마나 피눈물 흘리면서 나라의 독립을 갖다가 갈구했던가. 노력들이 있어서 이 영화 그나마 완성도가 좀 높다고 하는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5월 6일 저희가 대한극장에서 7층에서 유료 시사회를 합니다. 공짜로 본 것은 머리에 남지 않아. 내가 돈을 주고 본 영화는 머리에 영원히 기억에 남아도 무료로 보는 영화 남질 않더라고요. 잘 되리라 희망을 갖고 올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여튼 노력해 주신 결과가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자 최준 감독님과 작가님 그리고 많은 배우님들 나오셔서 좋은 시간 보내주셨습니다. 문화예술 공연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여기 출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